네, 반갑습니다. 저희 전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윤쌤의 28개국 배낭여행기. 오늘은 베트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특이하게도 오늘은 윤쌤이 안 계십니다. 윤쌤의 28개국 배낭여행기인데 윤쌤이 안 계시고 대신에 윤쌤보다 더 멋진 분이 저희와 오늘 함께 얘기해 주실 텐데요. 어떤 분이시죠, 사소님? 네, 저번에 저희 미국 서부편에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예술이님 모시겠습니다. 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유쌤보다 멋지다니 참 부담이 되네요. 실제로 윤쌤 본 안 적도 듣고 없는데. 계시겠죠? 네. 네, 저희가 그때 너무 재밌게 녹음을 같이 했었고, 또 저희 첫 게스트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네. 인사드릴 때도, 아, 다음에 꼭 한번 다시 꼭 나와주세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와, 너무 즐거웠습니다. 꼭 나오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로 꿈이 실현했어요. 네. 다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게 돼서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는 또? 사실 뭐 게스트로 나왔을 때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베트남 편에서도 이제 혹시 게스트로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음. 메인이 된 듯하여 굉장히 부담이 되는 중입니다. 맞아요. 이게 답정 너 질문이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때는 게스트였다면 오늘은 약간 호스트 같은 느낌으로 더 자세히 베트남 대해서 얘기해 주실 텐데요. 우리 네. 사소님하고 예수리님은 구면 아닌 구면이시죠? 네. 굉장히 오래된 네, 구면이죠. 네,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있으셨지만 이렇게 방송에서 같이 녹음하시는 건 처음이시잖아요. 맞아요. 요번이 두 번째죠. 아, 두 번째신가요? 그때는 그때 사소님이 안 계시지 않았었나요? 그렇네요. 네, 직접 네.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네요. 전 도청만 하고 네. 있었고. 도청하시면서 이제 저희 그 메시지로 여러 네, 가지 지령만 내려주시고 아무도 안 듣고 네네.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그래서 근데 그렇네요. 오늘 네, 다 같이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어서 저도 영광이지만 사소님과 이제 우리 예수리님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저도. 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요즘 굉장히 베트남이 관광지로 뜨고 있어요. 옛날에는 제 인상에는 베트남 하면은 하얀색 옷과 그 모자, 갓 모자, 그다음에 자전거 타고, 우리나라 배우 장동건 씨가 굉장히 뭐 인기가 많고, 뭐 요렇다는 이미지 정도만 있었는데, 요즘 베트남을 딱 떠오르면은 이민도 굉장히 많이 가고요. 음, 또 관광지도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고, 그런 쪽으로 좀 저 개인적으로도 베트남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우리 네. 예술이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을 언제 방문하셨던 거죠? 저는 이제 하노이를 2012년에 방문했었고요. 하노이, 네. 그다음에 네, 호치민 이제 2대 도시죠. 음. 호치민을 2015년에 방문했었어요. 아, 하노이가 베트남의 수도인가요? 네네. 아, 그렇구나. 왜 저는 호치민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남베트남 옛날에 월남 전쟁 전에 남베트남의 수도가 아, 사이공이었고요. 그 사이공이 어, 호치민시로 바뀌었죠. 아, 그렇구나. 저 호치민이라는 그 네.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추억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서부편 때 아,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아, 그게 네네. 서부편이었구나. 네. 맞아요. 다시 재탕하려고 한 번 더 했는데. 해주시죠. 네, 네, 뭐 제 영어 이름이 MINH인데 이건 모르고 그냥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호치민을 대표하는 말. 뭐 오프라 윈프리가 오듯이 호치민을 음, 그냥 MINH 민이라고도 불러서 구글 번역기에다 제 이름 번역하면 호치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는 에피소드를 제가 전에 한번 정글스에서 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우리 예술이님과 함께 했던 미서부 편이었군요. 그러면 먼저 하노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사실 하노이 같은 경우는 제가 베트남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그 싱가포르에 친구가 있어서 한번 놀러 오라는 얘기를 듣고 음. 싱가포르로 가는 이제 비행기 티켓을 찾아봤는데 네. 베트남 항공이 제일 싸더라고요. 음, 오. 대신 이제 이거는 하노이에서 8시간 경유하는 베트남 항공이었어요. 그래서 와. 8시간을
왔다 갔다 8시간 두 번을 그렇게 하기 힘들어서 아예 그냥 8시간 하는 김에 음, 스톱업을 해서 체류를 좀 하자라는 생각을 아, 했었거든요. 전에 오, 아마 윤쌤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스톱오버라는 제도가 이제 경유하는 비행기에서 중간 기착지에서 이제 경유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좀 관광도 하고 며칠 있다가 가는 걸 스톱오버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항세만 더 추가하면은 아마 체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행기값 외에 유류 할증료랑 공항세 이런 게 붙는데 이제 중간에 경유하는 공항세를 안 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밖으로 나가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면은 공항세를 내게 돼 있죠. 음, 아, 저 항상 궁금했던 건데, 저도 스탑오버를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몰랐거든요. 어떻게 하는 사실 뭐 건지 좀, 저도 네, 인터넷으로 네, 예매하는데 뭐 모 사이트에서 아이모 사이트에서 이제 예약을 했는데 네. 음, 거기에 이제 경유가 돼 있는데 스톱오버라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스톱오버라는 거를 누르면은 거기서 이제 중간 기착지를 고르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국으로 아, 설정해서 할 수 있더라고요. 아, 예를 들면 저는 항상 뭐, 제가 만약에 캐나다를 간다고 치면은 전 캐나다 토론토를 가고 싶다. 어떤 네, 티켓은 뭐 밴쿠버 경유다, 아니면은 뭐 일본 네, 경유다, 이런 티켓들이 있는데, 그런 네. 티켓에 스탑 오버라는 버튼이 있는 건가요? 저는 잘 못 찾았어서. 아마 옵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경유하는 비행기가 있다고 하면은 네. 스탑오버 메뉴로 들어가셔서 직접 예약하셔도 되고요. 아, 대신 오, 이제 원래 이론상은 공항세만 붙는데 그 일정 변경이 되면서 또 가격이 변동될 수는 있어요. 비행기 가격이. 음, 어쨌든 오, 뭐 저 같은 아니면은, 경우는 뭐 네, 네, 아니면 뭐 막말로 하나씩 끊어도 되지 않나요? 하나 베트남까지 그러면 끊고, 비싸죠. 네, 아, 그럼 비싸구나. 네. 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스토브 기회가 돼가지고 네. 이제 3박 4일을 하노이에서 체류하는 일정으로 싱가포르로 출발을 했었죠. 어, 베트남을 처음 가실 때 2012년도에는 베트남이 지금처럼 이렇게 인기 있는 여행지는 아니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때, 예, 네.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고 사실 베트남이 태국 같이 막 관광 인프라가 좋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네, 어, 그리고 또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공산 국가고 좀 더 맞아요. 뭔가 더 낙후됐을 것 같고 그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사실 베트남도 요즘에 굉장히 개발 속도가 빨라가지고 음, 예, 경제도 발전하고 관광 인프라 쪽도 발전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음, 제가 이제 하노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베트남을 여행 가실 분들을 위해서 그 비자에 관련된 정보를 조금 공부해 왔어요.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베트남이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사회주의 국가죠. 그래서 네, 체제가 좀 많이 다르고 공권력도 좀 많이 세고 그래서 과연 무비자 관광이 되려나 싶었는데 무비자 관광이 가능하더라고요. 음, 15일간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데 대신에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상의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15일 무비자로 들어가셨다가 뭐 2주 나와 계셨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입국이 안 되고 15일 음, 무비자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실제 사례들 중에 뭐 처음에 무비자 들어가셨다가 뭐 2주 후에 다시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이제 그 베트남 공항에서 입국이 불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고 음, 잘 헷갈리셨던 거죠. 그냥 무비자구나 언제든지 무비자로 갈 수 있구나 15일 이내면이라고 네,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15일 이내 체류하시는 건 무비자 가능하시나 이후 재방문하실 때는 적어도 30일 이후여야 다시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세요. 그 전에 아, 30일 이전에 다시 방문하시려면 비자가 있으셔야 하고 단지 처음에 들어가실 때 뭐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셨던 경우라면 30일 이내에 재방문하셔도 그때는 무비자로 방문하실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무비자 방문을 자주 못 하신다. 30일, 적어도 30일간의 간격이 필요하다. 요 정도로 설명되는 것 같아요. 남용하지 않도록, 네, 그러기도 하고, 제가 찾아본 정보로는 이게 참
그런데 그 공안이라고 하죠. 네. 그쵸. 그런, 네, 뭐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경찰들은 거, 거기 그 공항에서 근무하는 공안들이 그렇게 돈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뭐 입국 불허가 됐을 경우에는 뭐 거기 공안이랑 돈으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 에이전시들이랑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주고 받으셔서 그렇게 일을 해결하셔서 입국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음, 근데 그래서 공산국 국가에서는 그런 뇌물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빈번히 일어나고 어, 그 공안들도 에이전시랑 그 계열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요쪽 줄, 저쪽 줄,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공식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장려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더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고 입국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있진 않은데 네. 필리핀에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 말씀해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아예 그냥 뭐 짐 검사하면서 트집 잡아가지고 아, 예, 맞아요. 거기는 좀 빈번하더라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뭐 공안만큼 무서운 사람들이 없으니 그쵸. 조금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예. 또 필리핀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런 걸로. 또 요즘도 세부 관광객들이 워낙 많으니까 세부는 면세 금액이 아예 제로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쵸. 좀 그러니까 우기면은 한국에서 뭐 다 쓰던 뺏기고. 명품, 네. 한국에서 쓰던 것도 가져가면 다 맞아요, 사온 걸로 맞아요. 간주해가지고 뇌물을 맞아요, 요구를 하죠. 맞아요. 아이고, 그쪽에서 그렇게 우기면 저희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쵸. 이제 베트남 여행 가실 분들은 뭐 요즘에야 워낙 말씀하신 대로 관광 인프라도 발달됐고 또 여행사를 통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괜찮으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권에 뭐 6개월 이상이 남은 여권인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무비자, 비자 같은 어떤 걸로 가시는 게 유리하실지 그런 것들 잘 체크하셔서 입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조사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하노이 얘기로 정글세가 갑자기 너무 진지해졌어요. 사소님, 빨리 사소님의 말도 안 되는 개그를 해주시죠. 일단 진행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노이 얘기 다시 들어볼 텐데요. 네. 하노이, 혹시 어느 계절에 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하노이는 여름에 방문했는데, 와, 엄청 더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동남아의 경우는 겨울이 성수기고요. 네. 여름이 음, 비수기인데,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제 날씨도 좋은데, 여름에는 굉장히 더운데다 우기여가지고, 어, 음, 중간중간에 비가 막 스콜이 떨어지거든요. 네. 와, 네, 하지만 뭐, 여름 휴가를 받아 갔던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름에 가게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동남아를 가본 나라가 이제 베트남이었고 하노이였는데, 오, 네. 네, 굉장히 하노이 공항에 떨어졌을 때 실망을 많이 한 게 정말 우리나라 지방공항 같은 정도 규모밖에 안 되더라고요. 일국의 수도의 아, 공항이. 굉장히 작구나. 네, 자꾸 뭐 면세점이라고 갖춰진 것도 없고 어, 그냥 동네 뭐 기념품 가게 몇 개 있는. 그게 베트남에서는 제일 음. 큰 공항인 거죠. 아니 그렇진 않죠. 왜냐면은 호치민이 더 커요, 도시로는. 아, 아, 그런가요? 그래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남이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네. 네. 북쪽에 이제 공산주의의 나라, 그러니까 월북이 하노이였고 이제 월남은 사이공이라는 도시가 이제 음, 수도였는데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노이가 평양이면은 사이공이 그쵸. 서울이었던 거죠. 한국으로 맞아요, 따지면은.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북쪽이 이기면서 서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양이 수도가 된 격이라서 사실 음, 호치민이 훨씬 더 현대적이고 음, 굉장히 더 큰 도시인데 일단 수도는 하노이라서 아, 오, 그래서 굉장히 일단 신기하네요. 뭔가 딱 네, 평양, 서울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어, 평양과 서울의 차이보다 더 나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어, 제가 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요? 네. 근데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수도는 워싱턴 DC지만 가장 큰 도시는 뉴욕이듯이 네. 그쵸. 네, 여기도 하노이는 뭐 마른 수도인데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 2012년이었으니까 5년이 지나서 더 확 음,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는 정말 제가 가본 국제공항 중에 최악으로
자꾸 허름했었거든요. 어. 오, 그렇구나. 그럼 뭐 공항에서 뭐 딱히 뭐 관광하신 건 없고 바로 이제 숙소로 들어오셨겠네요. 근데 이제 공항 관광은 돌아올 때 이제 8시간 체류하는 거 그때 했고요. 아, 네, 갈 때는 이제 스톱오버기 때문에 바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호텔을 향했죠. 그렇구나. 아, 그러네요. 참 스토어였죠. 그럼 네, 이제 친구가 머무는 곳은, 아, 거긴 싱가포르였고, 네네. 하노이에서 숙소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숙소는 아마 그때 트립 어드바이저인가로 예약을 했는데 네. 굉장히 쌌어요. 한 12불인가 와, 13불인가가 1박에. 아, 12불, 13불이라면 미달러로, 네, 미화로요. 와, 그러니까 10,000원 조금 넘는 호텔이 아니라 거의 여관이었는데 네. 네, 평가를 보고 거기 주인이 영어도 잘하고 되게 친절하다고 해서 음, 묵었고요. 대신 이제 가보니까 역시나 그냥 시설은, 여관급에다가 창문도 음, 없더라고요. 창문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창문 있는 쪽 있고 창문 없는 쪽이 있는데 그때 마침 창문 있는 쪽이 없다고 해서 있는 쪽이 없다고 해서 없는 쪽을 했었죠. 약간 고시원 느낌이 나. 아, 그 정도로 작지는 않고요. 네, 근데 창문이 없는, 호텔. 저는 상상이 잘 안 가지만, 네. 오, 그렇구나. 네네. 어떻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만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친절하시고,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네, 거기 집주인 아줌마랑 아저씨는 굉장히 좋았고요. 거기 딸도 음, 있었는데, 애기였는데, 애기도 약간 친해지고, 어, 약간,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가요? 제가 거기는 안 가봐서 잘 아,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그럼 총 몇 박 며칠 동안 묵으셨던 거죠? 3박 4일 있었고요. 이제 풀데이로, 네, 이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틀 동안 현지 투어를 했죠. 오, 제가 저희 전걸세를 쭉 진행하면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음식. 하나예요. 네. 그렇죠. 식도락. 아, 음식은 좀 입에 맞으셨어요? 사실 뭐, 베트남 음식 다들 한국에서 드시잖아요. 쌀국수.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동남아 음식 중에서 가장 먼저 한국에 들어온 음식이 이제 그렇죠. 베트남 음식이고, 또 네, 가장 인기 많고, 네. 네, 굉장히 먹거리는 굉장히 좋았어요. 음, 그래서 뭐 다들 드시는 그 퍼라고 하죠. 네, 퍼가 이제 쌀국수고 이제 월남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스프링롤이라고 말하는 짜조. 네, 짜죠. 거기까지는 요즘 어제 짜죠. 네, 먹었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는 아마 잘 아실 거고 이제 반미라고 또 있어요. 반미. 어. 네, 반미라고 이제 미국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어, 나오네요, 프랑스 나오네요. 개그. 사손님의 나와요? 네, 네. 사촌 오빠, 사촌 형인 게 나오네요, 여기서. 유전이에요, 그렇군요. 그런가요? 유전. 아니 또 이게 공산주의 국가라서 또 이제 반미 정신이 있을 거라고 오해를 하실 것 이 같아서 DNA에 있나 봐요. 그런가요? 네, 아직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아니라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프랑스 문화랑 섞여가지고 프랑스 바게트 빵에 안에 이제 우와. 베트남식 야채랑 돼지고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리고 음, 또 고수도 들어가는 그런 오. 빵인데요. 그게 샌드위치죠. 요즘 캐나다에 반미 보이즈라고 있어요. 그게 그거 같은데, 말 아, 그대로 서브웨이 같은 아, 빵에다가, 근데 여기는 한국식인 것 같아요. 김치를 볶아서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한국 분이신가 봐요, 네, 그러면. 그런가 봐요. 근데 그게 너무 인기 좋아서 저도 조만간 먹으러 가려고요. 진짜요? 네, 우와. 근데 또 궁금한데요? 이름을 반미라고 네, 베트남 이름을 그러게요. 그렇죠. 네. 약간 그래야죠. 신기하네요. 제가 사실 이 음식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봤던 것도 같고,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맛은 직접 맛보셨죠? 네, 그거는 이제 호치민 갔을 때 먹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네, 맛은 되게 괜찮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호치민에 이제 출장으로 갔으니까 같이 갔던 그 직원분 한 분은 그 고수를 못 드세요. 아,
그래서 저구나. 반미에 음, 그런가요? 네. 그래서 고수를 싫어하시는 분은 이제 그걸 빼고 먹던가 아니면 맞아요. 이제 맞아요. 좀 빼고 먹어야 자제를 돼요. 하시는 게 낫죠. 네. 음, 근데 원래 그 대부분의 베트남 음식에 고수가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쌀국수에도 들어가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캐나다에서 사실 저는 쌀국수를 이렇게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그 캐나다나 뭐 약간 이쪽에 있다 보면은 어느 국물이 땡길 때가 있어요. 맞아요. 한국에 있으면 다른 국물로 대체가 가능한데 뭐 캐나다에 있거나 미국에 있으면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국물이 그리울 때마다 포를 먹으러 갔었거든요. 음, 포를 먹으러 가면은 그 위에 고수를 빼달라고 되는데 고수 그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는. 실란트로 아닌가요? 뭘까요? 사수님 뭔가요? 아니, 저는 몰라요. 아 그러신가요? 저는 그래서 어? 항상 그냥 그린 빼달라고 그렇게 근데 이랬어서. 그린 플랜트. 고수라는 게 미국에서는 실란트로라고 하더라고요. 멕시칸 음식에도 들어가거든요. 어, 그게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고수라는 게 코리안더라고도 불리고 실란트로라고도 불리고 중국에서는 샹차이라고도 하고 아 샹차이 맞아 맞아 맞아. 네. 제가 어, 중국 처음 갔을 때 처음 배웠던 말이 샹차이 부야오거든요. 샹차이 필요 빼달라고. 없다고. 네. 중요합니다. 그건 꼭 외워가야 돼요. 저도 제가 그 샹차이 뿌아오 부야오. 뿌야오 이걸 뭐야. 네. 왜 기억하나 했더니 제가 대만 여행을 얼마 전에 다녀왔잖아요. 그때 저도 그 문장을 외워갔던 것 같아요. 음, 그거였군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고수를 잘 못 먹어서, 근데 그 고수를 안 먹어도 그 네. 나라에 딱 내리면 아무래도 그런 고수를 취급하는 음식점들이 많으니까요. 그 향이 나지 않나요? 모든 음식에서?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고수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지금은 약간은 먹거든요. 뭐 즐겨 먹진 음, 않지만. 이게 그래서 조금은 또, 무뎌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또 나이를 드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가요? 예, 슬프지만 그게 고수를 먹을 수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있다. 음, 예, 나도 이제 나이가 조금 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리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2012년에 이제 하노이 여행하셨을 당시에는 아직 그렇게 연륜이 차지 않아서 고수를 별로 안 즐겨 하실 때였을 텐데, 그때는 뭐 음식이 뭐, 네. 그때도 뭐 국물 내기용 고수 정도는 먹었죠. 그러니까 음, 그거를 이제 국물을 내고 고수는 빼고. 네. 맞아요. 저 딱 그리고 아까 거기까지는, 네. 음, 네. 그리고 아까 음식 중에서 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짜까라는 게 있어요. 짜까. 짝까, 네. 짝까. 네. 그거는 한국에서 거의 안 먹는 건데 가물치 튀김인데 그 생선 어, 튀김인데 굉장히 우와, 맛있었어요. 오,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피쉬앤칩스 같은 피쉬앤칩스.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거랑은 좀 틀린데 좀 튀김이 작고요. 좀 작은 오, 조각들이고 음, 소스가 되게 특이한 소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야채랑 면이랑 이렇게 같이 먹는. 야채랑 면이랑 같이 먹어요? 그럼 야채랑 면이랑 튀김이랑 이렇게. 네, 약간 그 어, 중국 요리 중에 유린기 같은 그런 느낌? 신기하네요. 네, 근데 음. 저도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어서 좀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뭐, 저렇게 한국에 굳이 안 들어온 음식은 다 이유가 있죠. 저희 입맛에 음, 안 맞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아, 베트남인이 하는 식당에는 팔 것도 같아요. 그럴 것 근데 이제 같아요.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네, 음, 신기하네요. 근데 저는 쭉 들어보니까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음식은 반미. 아니, 네, 제가 아까 뭐 역시 이런 개그 DNA가 이제 사소님과 예수리님 몸에는 흐르는 것 같아요라고 했지만 그 반미가 참 잘 헤어지네요. 그렇게 농담하신 이유로 정확히 그쵸. 명확히 제 머리에 꽂혀서 반미 먹어보고 싶은데요. 한국에도 있을까요? 네, 한국에 한국에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 회사가 삼성동이어서 네. 자주 가는 코엑스에 이제 베트남 집이 있는데 거기서는 반미를 팔더라고요. 예수리님이 한번 데려가 음.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거국적으로 모이면 한번 가시죠. 예, 저희가 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우리 사수님께서 한국 방문하셨을 적에 코엑스를 갔었거든요. 네. 사수님이 어찌나 눈을 못 떼시던지
아, 코엑스 너무 좋다면서. 맞아요. 그때 한번 뵀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또 기회가 있겠죠. 그럼요, 또 기회가 있겠죠. 반미, 그거는 제가 궁금한 거는, 반미라든지 이런 음식들은 길거리 음식인가요? 아니면 식당에 들어가서 먹는 음식인가요? 뭐 둘 다 먹을 수 있는데요. 보통 반미는 아침에 많이 먹어서 길거리에서 이제 아침 대용으로 먹더라고요. 아니면 그런 거 간식이나. 좋겠다. 네. 네. 음.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베트남 하면은 커피가 유명하지 않나요? 네, 안 그래도 계속 음식 얘기가 나와서 그 말씀 드리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브라질 다음가는 제2의 커피 생산국이고요. 어, 음, 그리고 이제 베트남 커피 같은 경우는 좀 먹는 방법이 특이한데, 어, 이제 사기 컵 위에다가 우리는 1인용 우리는 맞아요, 뭐라고 맞아요, 해야 맞아요, 되나? 맞아요. 네, 그걸 그, 그 올려놓고, 유선지라고 하죠. 아, 그런가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컵 바닥에 미리 다 연유를 깔아놔요. 연유, 되게, 오. 네, 굉장히 달고 진한 우유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커피를 놓은 상태에서 이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게 조금 조금씩 우려서 내려오고, 그게 이제 다 우려와서 섞으면 이제 베트남 커피가 되는데 굉장히 달고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음, 음, 이름이 따로 그렇지 있나요? 않아, 이름, 그런 아, 커피. 이름은 그냥 베트남 커피? 어, 근데 그, 그게 이제 네. 그런 방식의 커피를 인스턴트화한 게 G7이라는 유명한 커피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팔고 있거든요. G7 전 어, 처음 들어봐요. 오. 아, 그런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 가루가 한국 커피의 거의 2배가 넘고요. 굉장히 진해요. 아, 가루의 입자 크기가 2배 정도 크다는 아니, 입자 말씀이세요? 크기가 아니라 양이 양이, 엄청 커요. 네. 우와, 그래서 신기하다. 굉장히 달고 굉장히 진한 커피죠. 아, 사실 요즘 베트남이 워낙 관광지로 유명해지다 보니까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저희 엄마, 혹은 뭐 엄마의 지인분들이 이제 약간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봐온 거는 그 커피를 이제 선물로 많이 사오시는데 루악이라고 하죠. 그 고양이, 네네. 네.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요즘 또 뜨는 게 이름은 제가 아, 까먹었는데 그 다람쥐가 네, 맞아요. 네, 맞죠. 그 다람쥐가 먹고 소화시킨 네, 네. 응가에서 베트남에서 저도 처음 보고 고양이 네. 똥이 아니라 이제 다람쥐 똥 커피도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유명하고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참 편견에 젖어서 아직 먹어보진 못하고 있어요. 네.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나 싶어서. 맞아요. 되게 예술이님은 이렇게 시도해 보셨나요? 저도 뭐 다람쥐 똥은 그냥 보기만 보고 그쵸. 이게 참 그래요. 이게 과정을 모르면 맛있다고 먹을 텐데 과정을 안 이상 그렇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그 베트남은 커피가 굉장히 유명하고 아무래도 거기 뭐라 그럴까요? 자연 환경상 원두도 굉장히 맛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아니죠? 베트남산 커피 원두도 뭐 인기도 많고 그렇다고 얘기 음, 들어서 재밌는데요. 오늘 또 조금만 더 질문을 드려서 우리 예술이님 네. 베트남에서 카페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냥 뭐 비슷했어요. 거기 베트남에 되게 유명한 브런치 카페가 있었는데 네,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예, 녹색 간판이었는데 음, 네, 이겁니다. 스타벅스 말고 이제 음, 베트남의 고유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이게 또 제가 윤쌤 방송에 이어서 예술이님 방송에도 이 말을 할 줄은 몰랐네요. 저를 네. 보내주셨어야 해요. 아, 저희가 방송이 잘 돼서 스폰이 들어와서 제가 대표로 갔어야 커피 이름도 줄줄줄 말씀드리고 어디 어디 맛있다고도 말씀드릴 텐데 참 아쉽네요. 음, 그러게요. 농담이고 어쨌든 커피 맛은 굉장히 맛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비슷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뭐 커피 맛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 커피의 향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 제조 방식이 틀리잖아요. 연유를 이용하니까. 네. 그쵸. 네. 그래서 음, 그거 자체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인상적이셨군요. 달고, 네, 달고 맛있는.
참 간단해요. 커피는 어땠습니까? 달고 맛있었습니다. 또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음식 관련해서요. 음식이라고 하면 뭐 다 나왔고 이제 맥주가 유명한 게 사이공 맥주랑 하노이 맥주가 있는데 오, 사실 제가 또 맥주도 그렇게 잘 몰라서 그냥 맛있었다 정도. 아, 그럼 일단 적어도 두 맥주의 차이점은 뭐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 항상 안주랑 곁들여 먹다 보니 이제 맥주의 아, 본연의 맛은 이 좀 작가님 느끼기 화를 꼭 힘들었어요. 참고 있는데. 제가 우리 예술이님과 한 두 회 정도만 더 방송을 했었어도. 아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했을 텐데. 지금이 두 번째 만남이다 보니까 조신하게.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안주는 그렇습니다. 어떤 거를 주로 즐겨 드셨어요? 글쎄요, 그것도 뭐 딱히 기억은 나진 않네요. 네, 그럼 다시 하노이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하노이, 저는 음식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소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하노이에 대해서? 그 경제적으로 호치민이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그게 확실히 눈에 보이나요? 막, 엄청나게 보이죠. 어, 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도시와 약간 변두리의 소도시 같은 그런 차이 정도가 나더라고요. 오, 물론 뭐 제가 갔던 게 3년의 차이가 있어서 뭐 그렇죠. 3년 동안 엄청 발전했다면 할 말은 없는데 음, 그래도 이게 3년 만에 메울 수 없는 갭이 굉장히 큰 갭이 있었어요. 음, 음. 사실 되게 굉장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베트남 역사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한국의 그런 분단에 대한 그런 인식이 사실은 그렇게 깊이 박혀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북한은 북한이고 남한은 남한이었고 약간 이런 인식이 있어서 저한테도 그렇고 아마 제 주변에 제 또래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대부분 베트남 하면은 거기 여행 좋다던데 거기 뭐 예쁘다던데 뭐 거기 뭐 어떻다던데 좋았어? 이 정도인데 저희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어머니, 아버님들 또래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어머니, 세대. 아버님 연배 네. 분들은 베트남 방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더 하시더라고요. 우리 음, 예술이님이 보셨던 것처럼 뭐 하노이와 호치민의 그런 차이도 그렇고 사실 뭐 독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남과 북이 이념 때문에 갈라서 있다가 통일이 됐을 때 사실 대부분은 약간 굉장히 베트남의 경우가 특이한 케이스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한국이라고 비슷한 게 이제 식민 지배를 벗어나자마자 남북으로 갈렸고 맞아요. 음, 그리고 다시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또 남한에 살고 있는 저희와는 반대로 이제 어쨌든 베트남에서의 승자는 사회주의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인프라는 훨씬 호치민이 사이공이 더 좋은데 하노이가 지금은 수도고 또 이제 네. 사이공이 아니라 호치민이 됐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뭐 하노이와 호치민의 그런 차이, 격차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니 연배 분들이 보실 때는 더 뭐라 그럴까요? 또 새로운 음, 느낌으로 다가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네, 숙연해졌는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그러니까 베트남이 사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세로로 길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노이랑 호치민은 거의 북쪽 끝이랑 남쪽 끝이어서 맞아요, 맞아요. 사실 뭐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게 멀리 음. 떨어져 있어가지고 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베트남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강에 배를 띄워서 타고 음, 다니면서 왜 꽃을 사고 팔잖아요. 네. 그거는 어딜까요, 지역이? 제- 그거는 사실 태국의 수상시장에도 이렇게 아, 운하 위에 배 띄어서 있긴 한데 저 하노이 같은 경우도 제가 하롱베이 갔을 때 배 아, 타는 곳이라면 다 이제 쪽배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긴 해요. 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관광객을 상대로 하다 보니 좀 비싸다고 사지 말라고도 하는데 체험 같은 거죠. 네. 저희가 너무 먹는 얘기만 한 것 같은데, 하노이 쪽에서 네네. 구경하고, 작가님, 네, 네, 안 그래도 방금 말이 나왔는데 하롱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하롱베이를 알게 된 게 사실 베트남을 알기 전이 아니라 이제 하롱베이가 어딘지도 몰랐지만 옛날에 그
모 항공사에 음, 뭐 하롱베이 하노이 이제 직항을 이제 취항한다고 이제 광고하면서 하롱베이에 대한 영상이 났었어요. 오,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되게 어렸을 때지만 언젠간 저기 가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롱베이가 하노이에서 가까워요. 음, 음, 그래서 이왕 이제 하노이 관광객을 잡은 김에 이제 하롱베이를 꼭 가보자 해서 현지 투어를 이제 갔죠. 오, 네, 하롱베이가 이제 그렇게 가깝진 않고 차로 한 4시간을 가서 오, 꽤 거기서 배를 생각보다는 뭐네요. 네. 네, 사실 베트남이 교통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비포장인 데도 아, 꽤 있고 그리고 막 그쵸. 오토바이랑 차랑 섞여 다니다 보니까 막 속도도 잘 못 내고요. 고속도로에서도. 네. 아, 그래서 사실 4시간 거리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4시간까지는 아닌 거리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고속도로 달렸다고 음, 치면은. 네. 고속도로도 그렇게 혼잡하군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니더라고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음, 다닌다고요? 네. 어, 그리고 막 차선도 막 없고 막 서로 막 진짜 막 사실 뭐 무법처럼 막 차선을 바꾸면서 다니기 때문에 속력을 음. 낼래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고속도로가 아니면 그냥 도로가 아닐까요? 물론 그래도 이제 고속도로에 도시에 있으니까. 있는 도로보단 더 빨리 달리긴 하는데 아, 그래도 그렇군요. 100km를 잘 못 넘더라고요. 어, 그렇구나. 100km를 잘 네. 못 넘고 네. 그리고 좀 약간 도로가 안 좋은 데는 막 엄청 덜컹거리고 멀미날 음, 정도로 네. 그런 길을 이렇게 돌아 와서 하롱베이 이제 거기 이제 배를 타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계림 있잖아요. 네. 네, 그 아바타에서 그 떠다니는 돌산을 배경으로 했던 그 계림. 근데 이제 하롱베이는 이제 바다 위의 계림이라고 불리거든요. 아, 어, 그런 이제 고구마 같이 생긴 산들이 막 이렇게 고, 보이고, 얇아. 고구마, 네, 고구마, 어머나, 임 작가님이 고구마.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아니, 저 그런가요? 충격받았어요. 제가 저번에 그 대만 방송했을 때 산 모양이 한국의 산과 참 다르다, 와, 신기하다 이랬는데, 고구마란 표현은 처음 들어봤는데, 고구마 모양 맞네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한국의 산은 이렇게 옆으로 넓게 퍼져 있잖아요. 그쵸, 네. 세모라고 근데 해야 얘는 이제 될까요? 네. 네네. 근데 여기 산들은 이제 고구마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세로가 고, 더 긴 산들이 꺾여서. 많잖아요. 와, 다른보다. 고구마, 와, 진짜 천재적인 표현입니다. 완벽해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고구마가 아니죠. 산이 네, 그 하롱베이에서 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한 2천 개 가까이 막 와, 있어요. 멋있다.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웠으나 이제 그게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한 중간중간이니까 좀 지겹더라고요. 어, 안개도 혹시 많이 끼지 않나요? 아무래도 지형상? 글쎄요, 제가 갔을 때는 안개가 없었는데 오히려 네, 그런가요? 다행인 건지. 음, 근데 굉장히 덥고 습했던 건 기억나요. 배 위에서. 여름이셨어요. 그렇구나. 네, 더 여름에다가 또 우기니까. 음, 아, 우기. 그럼 네, 혹시 뭐 모기 같은 것들도 좀, 희한하게 또 모기는 없었어요. 제가 모기약도 이제 오, 챙겨갔는데 어, 네, 모기는 없더라고요. 오. 그러면 생각보다 뭐 습하고 더워서 힘들긴 하겠지만, 벌레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아무래도 좀 적겠네요. 네, 다행입니다. 벌레는 예, 별로 못 본 것 같지만 이제 대신 도마뱀을 봤죠, 식당에서. 도마뱀이요? 네, 와우. 근데 뭐 네. 도마뱀을 잡지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뭐 행운의 상징인지 뭐 뭔지 어, 모르겠지만 아, 행운 그게 이제 상징. 더러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아, 도마뱀 있으면 그냥 쫓아내거나 그냥 냅두더라고요. 아니 뭐 굉장히 한두 마리 신기했어요.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늘 들어오던 애니까, 가렴 뭐 이런 느낌일 수도 그렇겠죠. 있고요. 음, 네, 아, 그렇구나. 신기합니다. 또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베트남 분들 하면은 그 전통 옷인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하얀색 옷을 입고 있다는 그런 인상이 강해요. 네. 네, 그것도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 네. 이제 전통 의상이 이제 각국의 전통 의상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특히 또 여성의 전통 의상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뭐 일본의 기모노가 있고 중국의 치파오가 있다면은 베트남엔 아오자이가 있어요. 아오자이. 아오자이. 네, 오, 아오자이가 이제 중국 여성의 전통 복장인데 뭐 베트남 교복으로 여성의? 쓰이기도 하고, 네네, 교복으로 쓰이기도 하고 뭐 어, 웨딩 촬영 때도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교복, 신기하다. 네, 근데 사실 아오자이 같은 경우는 정말 노출이 없어요.
목마저도 이제 차이나 카라 같은 걸로 다 덮어가지고 노출이 없는데도 어,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여성미가 많이 나오는데 오, 이제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오자이는 모든 걸 가리지만 모든 걸 보여준다. 오, 그 이유가 네. 아오자이를 이제 제작할 때 보통 이제 기성품 같은 거를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보통은 맞춰요. 네. 오, 맞추는데 사이즈를 무려 18군데를 재요. 와, 18군데요? 와, 네,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몸매가 드러나게 만드는 옷이라서 오, 예, 노출은 없지만 그 사람의 몸매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옷이라서 아, 이 전통 옷이어서 이런 표현이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감춰졌을 때 나오는 그 라인에서 나오는 약간의 그 섹시미가 있는, 그렇죠. 돋보이는 그런 옷이군요. 네, 와, 근데 18군데의 치수를 재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기성복이 아닌 맞춤복으로 입는다는 게, 와, 되게 의미도 있고, 뭐라 그럴까요? 제가 관광객이면 한 벌쯤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사실 저도 뭐 제가 여자였으면 당연히 갖춰왔겠지만 음, 근데 이게 딱 몸에 맞아야 굉장히 아름다움이 나오는 옷인데 살찌거나 네, 하면, 사실 이렇게 정교하게 맞췄는데 사실 사람이 살이 좀 찔 수도 있고 좀 빠질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걸 유지하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아, 어떻게 거리에서 와, 많이 보이고 그러나요? 사람들이 입는 거? 그렇죠.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입는 것 같고, 음, 예, 뭐 근데 뭐 아주 자주 입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행사가 있을 때나 음, 학생들이나 뭐 그런 경우. 그 아오자이가 학교 교복으로 이용된다는 게 상당히 인상 깊네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복 혹은 개량 한복이 이제 학교 교복으로 사용된다는 뜻이잖아요. 거기 민족사관학교인가 거기는 개량한복이 교복 아닌가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특이 네. 케이스니까, 오, 신기하네요. 음. 또 이제 아오자이 외에 또 자주 보셨겠지만 삼각 모자 있잖아요. 그 네. 논라라고 하는 네. 그 삼각 모자랑 이제 아오자이랑 세트죠. 딱 두 그쵸. 개를 딱, 음, 갖추면 완벽한 거기다 꽃까지 베트남인으로. 딱 들고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베트남. 그렇죠. 음. 그게 비 아, 맞아가지고 햇빛 가리고 그런 건가요? 네. 음, 아,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좋아서 많이 사왔는데 실제로 베트남에서 착용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성용이라서. 어, 아, 남성용은 없나요? 남성용은 약간 우리나라에 있는 밀짚 모자 같이 생긴 좀 다른 모양이 어, 있었는데 오, 그 꽃갈 이제 딱 삼각형으로 생긴 건 여성분들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사실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아, 정말요? 네. 어, 저 또 말씀 궁금한 게 있는데 개인적인 질문인데 꽃이 아무래도 화려하잖아요. 네. 저희 그냥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그 하얀색 그 말씀하신 아우자를 입고 삼각 모자 쓰고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꽃을 들고 있는 게 이제 저의 그 이미지, 저의 그런 보편화된 이미지, 베트남에 대한 이미지인데 실제로 이렇게 꽃시장도 많이 발달돼 있고 꽃을 뭐 잘 팔거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요? 아, 그 아쉽게도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꽃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렇군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노이 얘기는 더 해주시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사실 뭐 하노이 하면은 중심가에 이제 호안게임이라는 호수가 있었고요. 음, 환기. 호안게임이라는 뜻은 이제 뭐 명나라와의 전쟁 때 그 왕이 칼을 빌렸다가 어디 하늘에서 칼을 빌렸나? 어, 다시 음, 돌려준 호수라고 하는데 네, 오, 거기가 유명했고 그다음에 뭐 하노이 최초의 대학에 있는 문묘라는데 공자의 위패를 모신 뭐 그런 대학이 있었고 우와, 네. 그리고 이제 호치민이 돌아가셔서 이제 시신을 음, 방부 처리해서 이제 놓은 그런 호치민 묘가 있었고요. 아, 뭐 그 정도 기억나네. 뭐 되게 전통 인상에 남았던 건 딱 그곳입니다. 그러면 그 호치민의 그 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신이라고 표현해야 네, 될까요? 이제 네, 그 네. 분을 방부 처리해서 이제 모셔둔 곳은 뭐 저희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박물관처럼 전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우와. 쭉 일렬로 가서 볼 수 있는데 뭐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긴 봤어요. 오. 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네. 호치민이 돌아가실 때 자신의 유해를 이제 북이든 남이든 여러 곳에 뿌려달라고 했는데 방부 그 처리. 러시아에서 그 방부 처리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이제 방부 처리를 해서 아, 음, 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죠. 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고 있는 점은 슬프긴 한데 어떤 마음인지는 사실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네, 굉장히 큰 업적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렇게 네, 뭐 국토에 뿌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잘 모셔두고 싶은,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그런 음, 후손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죠. 신기합니다. 그럼 이제 하노이를 방문하셨다가 이제 저희 싱가포르 놀러 가셨고 또 3년 후인 네, 2015년에 이번에는 호치민을 다녀오셨다고요.